아마바둑 열전 2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경기도 바둑리그 13라운드 시흥시와 광명시의 대국입니다. 이번에는 여자 선수들의 바둑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차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여자 선수들의 대국은 처음 보내드리거든요. 사실 지금 경기도 바둑리그의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판에 또 여자 선수들의 대국을 소개해드리게 되었고 양팀 모두 순위권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어요. 하지만 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특히 이 여자 선수가 5명이 한 팀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속해 있는 여자 선수는 어떤 그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경기도 바둑리그 마지막 라운드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바둑 리그에서 처음으로 여자 선수들의 대국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13라운드가 마지막 판 아닙니까? 마지막에 또 여자 선수들의 대국으로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사실 궁금해요. 그 한 팀에 모든 팀에 14개 팀의 여자 선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자 선수들의 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김미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둑 강사이고요. 윤지수 선수는 딱 보기에도 좀 앳된 모습이죠.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윤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기원 소속 연구생을 또 이제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연구생 활동을 하다가 연구생을 그만하게 된 거는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기량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오늘 바둑은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초반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이제 빈기를 놔두고 걸쳐가는 그런 진행을 택했고요. 흙이 이렇게 받으면 백은 빈기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들여다봐서요. 백이 이어주면 입구자로 둬서 백도를 좀 더 무겁게 만들고 손 빼면 그때는 다가왔을 때 이교환이 좀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냥 받았어요. 그럼 백도 여기서 손 빼고 귀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네, 손 빼고 충분히 차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흙이 다가오고 백도 다가오고 전투가 될 텐데 일단은 벌려서 정석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불만은 없습니다. 흙이 귀를 3개 차지한 거기 때문에 백은 아래쪽만 있고요. 모양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불만은 없는 그런 포석 진행입니다. 윤지수 선수가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학과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학과인가요? 게임공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날 바둑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바둑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과 연관이 또 있거든요. 승부가 결정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건데요. 지금 여기 갈라친 손 약간 아쉽습니다. 어떻게 뒀어야 할까요? 네, 이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흙이 이 자리를 둔다 그래도 이 우변 쪽의 발전성은 크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냥 손을 돌려서 이 좌쪽을 하나 지켜두면 모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이라도 손 빼야 됩니다. 왠지 갈라친 이상 두 칸을 벌릴 것 같은데요. 벌렸네요. 사실은 흙도 이 자리보다는 이 반대쪽에서 다가오는 게 좀 더 발전성이 있죠. 이 두 칸 자체는 발전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약간 옛날에 모범 포석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들인 것 같아요. 네. 이건 흙이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흙이 다가선 거는 약간 아쉬웠습니다만 백이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아래쪽 3, 3이 너무 크고요. 일단 그 자리 계속 가네요. 그리고 1입 3전을 해야 되는 정석에서 지금 1입 2전을 했기 때문에 네. 백이 계속해서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백도를 좀 뭉쳐서 만들고 있고 흙은 실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흙이 불만은 없는 포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백이 이 장면에서 손을 돌리는 건 이 자리 너무 아파요. 백돌이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기보단 아마 네, 받아뒀네요. 이제는 흙도 기분 좋게 손을 돌려서 3-3 들어갈 겁니다. 양날개의 급소는 3-3이다 이런 바둑 격언도 있지만 지금 정말 3-3이 좋고요. 거기 입구자는 실수입니다. 지금은 두더라도 한 발 더 날일자로 갔어야 되고요. 백이 어깨 짚는 게 싫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발이 느렸던 것 네, 같습니다. 발이 느렸는데 백도 받아줬네요. 그럼 이제 진짜 3-3 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3-3 가야죠 지금은. 갔어요. 지금 이렇게 4년 만에 네. 바둑돌을 잡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생은 정말 이 승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판 한 판이 너무 중요하니까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무대는 이 경기도 동호인 시군 바둑 리그와 같은 이 무대는 얼마나 좋아요. 이 즐길 수 있고 한 판 한 판 두어갈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대학생이 돼서 바둑을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무대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는 2단 젖혀야죠. 지금 좋은 수순을 윤진수 선수가 둔 거예요. 하나 젖혀두고 젖히는 거. 좋은 이유는 한 점 끊어먹지를 못한다는 건데 거길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흙이 악수를 뒀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못 두거든요. 이거는 잘못 뒀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여기 막았으면 흙은 이쪽으로 끊고 이런 정석이 돼요. 일단 중앙으로 머리 내미는 자세가 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서는 흙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중앙 한 칸 띄에 악수가 없죠. 한 칸 띄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친수는 여기 늘면 받아주면 물론 좋아요. 이렇게 호구 모양이 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 늘면 어떡합니까? 네, 늘었죠. 이으면 중앙을 차단당하고요. 여기 두는 게 그렇게 큰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곳 하변을 깨는 게 결국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악수 둔 거죠. 네, 이거 아쉽습니다. 흙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좀 잘못 둬서 흙이 확실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부침수를 둠으로써 다시 균형이 맞았습니다. 붙였을 때 흙이 호구되는 자리가 급소기 때문에 윤지수 선수가 그 자리에 둔 수가 좋았던 수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점 끊어 먹는 것도 좋네요. 한 점 끊어 먹으면서 백은 확실하게 살아 있고요. 이제 흙돌은 아직 미생입니다. 윤지수 선수는 바로 공격을 해갈 건가 봐요. 네, 지금 흙이 약간 좀 넓게 벌려두니까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연구생의 날카로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좀 바둑을 오래 안 두다 보면 정석적인 부분적인 수들은 좀 까먹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감각들은 좀 죽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대국을 하다 보면 계속 살아나죠. 중앙으로 흙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지금 흙은 살로 도망가야 되는데 백은 저렇게 공격하면서 좀 두터움을 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 조금 불만일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백이 이제 세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세력을 쌓는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곳에 조금씩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둘수록 백돌이 오면 올수록. 근데 흙이 두는 것은 뭐 그렇게 집이 늘어나는 수는 아니잖아요. 네, 계속 밀어가면서 뭐 이곳에 백집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실리는 흙이 많습니다만 지금 흐름으로는 굉장히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변에 있는 흙 두 칸을 좀 어깨 짚어서 네. 백이 막아가고 싶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수고요.
받을 때 붙이게 되면 백 모양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흙에 조금 흙에 이 획마가 좀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이 아래쪽도 한 칸을 띄게 되면 백집이 굉장히 크게 나죠. 기존의 흙집을 세보면 자, 우하 20집, 우상 20집이에요. 40집에 지켜서 15집 났죠. 그럼 쉬운 5인데 나 있는 집으로만 보면 흙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 중앙의 발전성이 백이 몇 집이 날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만 백이 차지해도 이곳만 30집 이상 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도 뭐 20집 이상 나 있고요. 거기를 또 붙였어요.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네, 흙도 반발했는데요. 흙이 그냥 받으면 충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찌르고 막을 때 끊는 충머리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흙도 반발했잖아요. 계속 충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성동격서의 의미로 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충머리의 의미도 있었네요. 네. 물론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충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환으로 인해서 이곳을 찌르면 막는 게 안 되죠. 끊어서요. 지금 이 교환이 없을 땐 축이었습니다만 교환을 해남으로 인해서 네, 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타고 나가죠. 그럼 흙도 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래쪽은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뚫고 나오면 네. 끊길 것 같은데요. 네. 흙은 이어야 되는데 밑으로 뚫으면 흙이 연결하는 수가 있나요? 그렇죠. 밑으로 뚫으면 자체로는 이 아래쪽 돌과 위의 돌이 차단이 됐어요. 왜냐면 나와도 찌르면 되니까요.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찌르고 끼우면 차단됐죠. 이제 흙은 따로 살려야 됩니다. 위쪽 살리고 아래쪽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지금 흙의 상황은. 근데 이곳을 백이 충머리를 쓰면서 집으로는 일단은 백이 좀 손실을 봤거든요. 김미애 선수 그래도 차단을 당했지만 또 아래쪽에서 사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요. 백이 이쪽으로 받으면 받고요. 젖혀도 호구 치면 딱 2집 내서 살았죠. 그러니까 백도 그렇게 못 두고 찝어서 다 잡으러 갔는데 이제 막아서 수상전의 형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하변에 백이 잡히게 된다면 이건 다시 흙이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냥 잡히면 백이 이거는 망했고요. 지금은 일단 이런 형태 자체는 약간 패 형태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점 따내고 이런 것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제 흑돌과 수상전이 됐을 때 이렇게 끊어서 수상전이 됐을 때 어느 한쪽이 그냥 잡히기보다는 패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 패싸움의 결말에 따라서 유불리가 정해지겠는데요. 초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범포석처럼 진행이 되다가 이 중반부터 정말 심상치가 않아집니다. 이럴 땐 아래쪽 일선 빠지는 게 수상전의 급소고요. 한 칸 뛰는 건 선수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빠져서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백이 여기를 있는 것은 결국 뒤로 단수 쳐서요. 한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단패가 아니라 한 수 늘어진 패라는 것은 흙에 한 수 손을 빼더라도 백이 둘 때 또 따내서 패가 된다. 그게 한 수 늘어진 패고요. 지금은 한 수 늘어진 패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건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수상전에서
백이 좋은 수가 있네요. 지금 뒤로 이게 이곳을 안에서 수를 메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메우는 게 역시 수상전에서는 급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단수 칠 때 여길 젖혀가면요. 물론 지금 손을 빼도 패예요. 그럼 한 수 늘어진 패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단수 치고 따냈을 때 여기 한 수 더 두더라도 해소가 안 됩니다. 흑 입장에서. 그러니까 2단패가 되는 거죠. 원래 수상전에서는 바깥쪽부터 수를 메우는 게 상대방한테 자충을 유도할 수가 있죠. 네. 뭐 그런 게 떠오르는데 뭐 어느 광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유치원 때 다 배운다고 그러는데요. 바둑 처음 배울 때 이제 수상전은 무조건 뒤에서부터 메우라고 배우잖아요. 네. 이 정말 최고 수준에 올라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흑은 뒤에서 메워야 돼요. 이곳을 두었다가는 그 자리는 선수고요. 이거는 안에서 두는 게 되는 건데 그럼 바로 패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바깥에서 메우니까 지금 2단패가 아니에요. 백이 두면 따내서 그냥 단패가 됐습니다. 바깥에서 메우는 그 좋은 수상전의 맥으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이으면 잡았죠. 그리고 지금 또 백이 좋은 수를 뒀어요. 바로 여기 수를 메우면요. 단패 형태거든요. 단패라는 건 서로 이제 한 수 두면 잡는 겁니다. 이 패를 흑이 손 빼면 백이 잡는 거고 백이 손 빼면 흑이 잡는 상황인데 지금 백이 이 자리에 안 들어가고 가만히 놔뒀어요. 패감을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흑이 한 수를 둬서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흑이 한 수를 따낸다고 하더라도 패감 쓰고 다시 따내면 패인데요. 지금 들어갔네요. 이젠 단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건 좀 아쉬웠어요. 조금 나중에 두어도 됐을 텐데.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장면에서 흑이 한 수 두면 깔끔하게 흑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이 애초에 이 자리를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흑이 한 수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이 한 수를 둠으로 인해서 흑에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고요. 흑은 해결하겠죠. 네. 백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계속 두고 있었어도 이제 아래쪽은 훨씬 흑이 부담되는 패기 때문에 그래도 백이 한 번 더 기회를 잡았다는 거? 그 정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중앙을 백이 두 번 둬서 다시 대마 싸움이 됐습니다. 이 흑대마가 고스란히 잡힌다면 이거는 백이 이기죠. 하지만 이 대마가 살아간다면 지금 살려고 하죠. 지켜놨어요. 백도 지켜놨는데 이제 내가 두 집 내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지금 같은 수도 상대 약점을 노리는 겁니다. 타개의 요령은 상대방의 열분대를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애 선수도 연구생 출신 선수를 상대로 네. 굉장히 잘 두고 있어요. 네, 매일같이 바둑을 접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 못지않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 선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수가 성적을 내는 그런 좀 시대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김미애 선수 역시 바둑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윤지수 선수보다는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봐야죠. 윤지수 선수는 또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미애 선수가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면서 타개를 합니다. 이런 타개가 좋은 거예요. 나가고 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여길 받을 때 또 여기 지켜놓습니다. 그러면 선수로 일단 한 집을 만들어 놓고 네, 또 이 자리를 파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날일자 가서 여기를 또 노려요. 이걸 호구 쳐서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두 집이 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